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른바 행사한 이 씨는 최 씨 아들의 지인이었습니다. 위조증명서에 표시된 발급일 기준으로 2013년 4월 1일로부터 7년째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짜 잔고증명서 혐의를 처벌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에게 1차적으로 남은 시간은 앞으로 정확히 15일입니다.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요란스럽게 처리해왔는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자정을 넘기기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게 바로 표창장이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비슷한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주 기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공교롭고 이례적인 사건의 처리 과정에 검사 사위의 존재는 정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모를 만나 3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모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위가 그동안 해왔던 해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심지어 있습니다. 장모는 과연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사위는 어떤 조언을 했던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사업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에 아무리 진정을 넣고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4월 동업자였던 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최 씨가 순순히 시인한 가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증인이 신한사무소 주근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예. 하지만 최 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의 법정 증언을 부인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허위 잔고 증명서라고 인정이 돼 있고 또 회장님께서도 그게 내가 지시했다라고 그게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허위이지요라는 질문에 회장님께서 예라고 그때 인정을 한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내용 자체가 허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걸 허위라고 그런 거지. 급기야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그 잔고 증명서 작성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어. 안 했고 그때 상황에서 아마 그게 필요했길래 얘가 했겠죠. 모르쇠로 철저히 일관한 최 씨. 가짜 잔고 증명서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2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 없이는 별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어머니의 수상한 투자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현재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은 김모 씨. 바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도촌동 땅 동업자인 안모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알려진 1,500만 원 입출금 기록이 안 씨 사위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안 씨와는 딱 한 번 만났을 뿐 도촌동 땅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지만 안 씨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김건희하고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에서 수십 번 만났죠. 우리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한다. 내가 다 해줘야지. 융통하는 거를 내가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 씨 측의 금품과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늦게 자수한 법무사 사건. 최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법무사 백 씨에게 6개월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데 이어 이번에도 딸 김 씨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최 씨가 법무사의 증언 덕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나흘 뒤
김건희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법무사 백 씨 아내에게 2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를 백 씨 부인에게 넘긴 뒤에도 원래 걸려있던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은 계속 김건희 씨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백 씨는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김건희 씨로부터 그냥 넘겨받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주더라도 외형상 매매 형식은 갖춰야 하니까 현실에 맞는 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2억 원의 대출이 있어 3천만 원만 백 씨에게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정기부등본 보면요. 그거를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팔았어요. 계약서가 여기 다 있어요. 법무사의 양심선언 사건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2012년 결혼 이후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족이 개입된 투자 사건을 윤 총장은 전혀 몰랐을까? 장모 최 씨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행사가 그동안 많았는데 사위분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하면 내가요. 창피지만 장모를 너무 무식하다. 소송과 관련해선 사위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란 설명. 윤 총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십니까? 네? 전혀 모르세요? 하지만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만 뭐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머니 운명이고 손해를 본 것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어머니가 그 당할 만큼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어요. 최 씨의 수행 비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당할 소스를 줬기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총장님 댁 가까이 오시면서. 스트레이트는 최 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접했습니다. 내가요 누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잘못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래요. 압수수색을 해주겠대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했어요. 한때 동업자였다 이익 분배를 두고 소송을 벌인 정대택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본인이 마다했다는 설명.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걸까? 당신 회장님 변호사가요? 그 사람은 전직에 그런 거 했었나봐요. 전직이었대요. 무슨 얘기를 그냥 뭐래요? 내가 누구 아는데 누가 아는데 뭘 할지 모르는 한 수야. 말을 자르려는 아들과 달리 최 씨는 오히려 거리 낄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대택 씨 그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랬지 뭘 누가 그거래. 예전에는 걔가 뭘 잘못된 거를 자네 집에 있나 봐요. 누구 정대택 씨가 잘못한 걸요? 집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만 놔두고는 좀 약하고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냥 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정권에서 항명으로 좌천까지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관위에 어떻게 힘을 썼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검찰은 기수 문화가 아주 뿌리 깊습니다. 다들 서로 선배 아니면 후배 아니면 동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 혹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의혹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 윤석열이 그때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수사는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의혹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사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특수통으로 아주 잘 나가던 분입니다. 비록 당시에 한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절친한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대윤인이 소윤인이 하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은 만약 하려고만 했다면 내부 인맥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 넣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전현직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더구나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는요,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재직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수사 과정이 부당했는지, 부당했다면 검사 사위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챙겨준 건지, 아니면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가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작된 검찰 조사도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두 분은 혹시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차이나 게이트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다, 그런 주장이죠. 근데 그것도 유독 정부와 청와대의 편을 드는 쪽으로만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그래서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키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이나 게이트 실체를 스트레이트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8,2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9,900명 넘었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2,5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25,000 가까이 되고 있고, 이란이 1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 추세로 가면 한 달 이내에, 한 달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강력한 조치, 거의 도시 폐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는 뭐 중국을 넘어설 추세로 가고 있고,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가 아니라,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최신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00명이 넘어갔네요. 스페인도 곧 10,000명이 넘겠고, 독일도 곧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7,2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 추세라면 뭐 다음 주 정도에 10,000명 넘어갈 것 같고, 미국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검사량을 늘리다 보니까 어느새 미국이 4,000이 돼 있어요. 불과 지난주에 몇백 대였거든요. 스위스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 1,000만이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작은데, 스위스 전체가. 게다가 스위스는 산과 호수로 도시간에 뚝뚝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제가 주목하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뭐랄까요, 도시간 거리가 넓고
인구도 그렇게 적고, 그리고 캔톤이라고 하죠. 주 간의 자치도 굉장히 강력해서 그렇게 충분히 떨어져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로 라고 하는 나라는 어떨까 싶은데, 여기도 여지 없어요. 여기도 벌써 2,000명이 넘어갔고, 다만 통계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지금 7,000명이 넘어갔는데 14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낮아요. 뭐 거의 1%대, 0.1%대인데 0.1, 0.2. 이 독일의 의료가 뛰어난 건가 싶은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것이, 세계 통계 중에 보면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를 따로 표시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거 2명이에요. 7,000명인데 독일 노년층 비율이 우리나라 못지않거든요. 단 2명이 위중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통계 집계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뭔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스위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연결해 보겠고, 독일의 통계 집계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새벽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에 보고 나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몇 가지 조치를. 사실상 도시 봉쇄, 그리고 군대를 파리에 투입했습니다. 네. 왜 우한 한창일 때 저것은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대단히 극단적인 조치다, 도시 봉쇄, 군대 투입 같은 거, 그게 파리에서 방금 전에 결정됐다니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이라는 조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럽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용하게 10명, 20명 늘어난 나라는 일본입니다. 예. 이거는 기만입니다. 기만. 국민들을 향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본 언론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다른 나라 전파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특별한 조치 취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 정도 수치가 됐으면 전파력 때문에, 인구 때문에